주십시오. 법무차관님, 오늘 장관님 불출석하신 것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두통이 그렇게 심하신가요?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로 안 좋아서 병가를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주 그냥 좋게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형사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했던 주장 그런 것이 안 받아들여졌고 또 그에 대해서 그 전부터 뭐 청와대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뭐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다가 결국 사유서를 내시고 한 것으로 봐서 아주 좋게 봐드리면 지난번 형사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일부 보안 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직을 하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이 아직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 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 부분은 장관님의 판단이어서 제가 뭐라고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굳이 빨리 지금 사직을 하고 싶어 하냐 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민주당 당 지도부가 정해지고 이제는 그 당 지도부에서 할 임무는 명백해진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이것을 이제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 취소를 하려면 검사한테 공소 취소하라고 지휘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지휘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가능합니다. 공소청이 발족되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휘할 수는 없겠지만 공소 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는 아직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 중지되어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누군가가 총대 메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형사법 개정하는 이런 것도 지금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런데 결국에는 공소 취소해야 될 책임이 본인한테 이제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바뀌는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 책임을 안 지려고 빨리 이거 지금 사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차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관이 나왔으면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장관이 안 나오시니까 차관한테 대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관님께서 사직을 표명하신 거는 그래도 국회에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을 그 외부에도 누누이 설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모셨던 장관님은 어느 자리에 가시건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이제 차관직 끝나면은 공소청으로 복귀하게 돼 있죠. 그것은 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검사 신분이 아닌 신분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차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차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결국에는 그 사건을 공소 유지하는 그 청에 공소청에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형태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청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러다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가정적 사건이 안 생기면 좋아요. 안 생기면 좋은데
지난번 형사법 개정 과정을 한번 보죠. 그러면은 사실 그때 쟁점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한 쟁점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분들의 요구도 컸었고 이런 것이 한창 쟁점일 때 여당에서 주도로 한 이 형사법 개정안에 뭘 끼워 넣기 했습니까? 공소 기각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어요. 전혀 쟁점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형사법 안에다가 그것을 넣어가지고 같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지금 개정된 조항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확립한 법률에 반영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무차관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더 조항을 면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꼭 판례대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이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판례를 구체화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공소기각 사유를 너무 확대하면은 이거 남용될 우려도 있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조문을 보시면은 형사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공소기각 할 수 있는 조항 법원에서 그 사유가 너무나 확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명확해요. 어느 판사든지 그 조항에 어느 호 하나 걸어가지고 공소기각을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줄줄이 그 공소기각은 합당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조항에 대한. 실무적 차원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지금 개정안 같이 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공소기각 주장을 먼저 할 것이라든지 또한 그 사유가 중대한 수사상 위법 행위와 현저한 공소권 남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판례에서 기존한 해석해 왔던 여러 요소들 중에 일부만이 규정되어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다시 이에 대한 증거나 준비해서 내도록 하세요. 앞으로 실무상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